자, 오늘 할 부분입니다. 함수의 증가 감소인데요. 다른 교재 이제 110페이지야. 110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함수의 증가하고 감소인데, 이제 증가한다고 말하는 그 기본적인 함수식이 있죠. 그게 이제 x1과 x2가 존재할 때, 서로 다른 두 실수가 존재할 때, x2가 커요. 그렇다면 항상 함수값도 크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 녀석은 증가 함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때 나중에 저희 전에 확통할 때도 이런 거 나왔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증가함수일 때 저희가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그냥 잠깐 사이드로 빠지겠지만 저번에 우리 순열 조합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볼까요? 정의역의 개수가 여기 정의의 개수가 이렇게 뭐 몇 개가 있고요. 공역이 또 몇 개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것 중에 이렇게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 정의역에 있는 걸 갖다가 R이라 그랬고요. 여기 있는 공역에 있는 거를 N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증가함수를 구하는 함수의 개수의 공식은 NCR이었죠. 이유는 이 공역에 있는 N개 중에서 저희가 정의역 개수만큼을 뽑으면 자연스럽게 작은 녀석은 정의역이 제일 작은 것으로, 그 다음에 함수값이 제일 큰, 공역이 제일 큰 것은 정의역이 제일 큰 것, 자동으로 줄 서기 때문에 줄 서는 개념이 아니라 뽑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때 그 녀석, 그때 생각해 보시면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증가와 감소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함수를 구하는 것부터 이제 생각을 천천히 해보시면 이 모양에 대해서는 좀 친근해질 겁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증가할 때 함수값이 반대로 작아지는 얘를 우리가 감소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함수 증가 감소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보였을 때 이 fx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구간만 놓고 보이죠. 정 구간에서 그렇다면 함수 전체가 증가 혹은 감소한다는 거고, 일단은 전체라는 말을 안 했고 어떤 구간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fx가 이 구간에서 당연히 증가한다 혹은 이 fx는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증가한다고 나온다는 건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계속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1차 함수처럼 이렇게 직선일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 있는 교환의 그림처럼 곡선이지만 계속 올라가는 형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가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 증가해요. 그죠? 그 증가한다는 거는 기울기가 항상 양수여야 하고, 그 다음에 혹시 감소하면 항상 음수여야 한다. 이거 갖고 많이 이제 헷갈려 하는데, 이때 계속 증가한다는 말을 할 때요. 저희가 이제 함수값이 증가한다고 말할 때 0에 살짝쿵 하나가 걸리는 거는 상관이 없으십니다. 3차 함수가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3차 함수의 가장 기본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그때 여기에 요렇게 원점에 해당하게 걸리는 요 부분이요. 요 부분에 해당하는 녀석은 기울기가 0입니다. 0. 그때 이제 잠이분, 음이분 해보면 나오지만 x 3승식에서의 저기 기울기에서 0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얘를 증가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울기가 계속 그러니까 기울기 형태에서 함수값이 계속 증가적인 형태를 갖고는 있으나,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고는 있으나 살짝 0에 걸리는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좀 이따가 그것도 말이 나오니까 그거 하나 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질문 거기서 제일 많이 하거든요. 증가한다 그랬다. 그러면은 항상 여기서 그 증가함수라고 했을 때 저희가 f'x, 저 구간에서 그러면 이 f'x는 항상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 됩니다. 왜냐면은 뭐도 있기 때문에 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해보고, 그 다음 또 꼭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얘도 증가함수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물어서 얘도 또 틀린 말이 되거든요. 이유는 0인 게 연달아 계속 나와도 말이 안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구간은 증가라고 한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f'x의 기울기는 항상 다 0이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혼란스럽지 않게끔 정리 한번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증가함수라고 하면 이 f'x는 일반적으로는 다 이용이 0보다 큽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 0이 살짝 하나 정도 끼이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고 이렇게 길게 끼어 있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살짝 하나 낀 거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f'x는 0보다 항상 크지만 0인 것도 괜찮아. 이걸 우리 증가함수라고 하지만 이렇게 0이 길게 있는 게 있다라면 저희가 증가함수로 말하는 이 구간에서는 증가한다고 말하기 좀 애매한 건 있다. 요거 하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증가함수에서 다른 거 볼 거군요. 여기서는 이 함수적 표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림 한번 보시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밑에인데요. 도함수의 부호와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일단 앞에서 이제 함수의 설명에서는 는이 있어도 상관이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f'x가 0보다 크다면 얘는 그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저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기울기가 항상 양수잖아요. 기울기라는 게 증감을 나타내는데 그 기울기에 해당하는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계속 뭐 그 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기울기 값이 항상 음수라는 거는 또 그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계속 감소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저희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3차 함수가 가장 많이 나와요. 3차 함수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때 같은 말이 어떤 거인지 정리할 때요. 잘 적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설명은 그냥 저희가 그동안 이제 배웠던 거 갖고 설명을 하는데 평균값 정리에 관련돼서 설명을 잠깐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요.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할 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열린 구간에서 속하는 이랬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범위에서 특정 아무 두 점을 잡았을 때 항상 x1보다 x가 큽니다. 이런 경우에서 여기서 뭐 했어요? 이렇게 먼저 평균 변화율을 살펴봤습니다. 이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A와 B 사이에 어떤 특정 C에서의 기울기가 동일하면 동일하다, 무조건 하나는 있다. 이게 이제 평균가 정리잖아요. 얘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게 평균값 정리였습니다. 여기서 x2-x1이 양수였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아까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말 x1보다 x2가 항상 뭘 고르서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얘는 항상 양수일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만에 하나 이 항상 기울기가 여기에서 기울기가 항상 양수라고 말했다면 위에는 요 함수값 요 녀석이겠죠. 여기를 갖고 왔을 때 이 말은 fx2라는 녀석 또한 fx1보다 항상 커야만 가능할 겁니다. 그죠?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녀석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증가함수이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구간에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만일의 기울기가 반대적 요소죠. 기울기가 만일에 음수라는 말을 줬다라면 기울기가 음수라는 말을 줬어요. 저희한테 이번에 여기 음수라는 말을 줬는데 아까 얘는 항상 뭐라고요? 얘는 항상 양수라고요. 얘는 항상 0보다 크다고요. 그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때 fx2라는 값은 fx1이라는 값보다 항상 작을 수밖에 없겠다. 그죠? 자, 이걸 통해서 얘는 감소함수이다라고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거고, 뭐 그래프 개형을 보고 저희는 거의 판단을 할 수는 있죠. 그래프가 계속 위로 저희가 이제 기울기를 거보시면 되죠. 기울기를 이렇게 그릴 때 항상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얘는 전부 다 양의 기울기죠. 증가함수인 거고요. 전부 다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저희는 감소함수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 2차 함수에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2차 함수는 A가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요. A가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때 그 중학교 처음에 3학년 저희가 애들 시험 대비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축의 방정식 기준으로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구간과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는 구간을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축의 방정식 기점으로 이렇게 툭 껐을 때요.
여기는 기울기를 한번 꺼보면 이런 식이죠. 다 양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바로 앞에서 증가라고 설명하는 뭐죠? x1과 x2가 있을 때 x2가 크다면 함수값 또한 fx2가 더 크다라는 구간을 설명하는 구간이고, 왼쪽은 뭐야? 기울기가 계속 음이죠. 모든 구간에서 음이면 얘는 x가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는 거죠. 얘는 감소를 설명하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이쪽은 다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x가 증가할 때 y값 증가하는 거고, 여기는 반대로 다 감소하죠. 이렇게. 그래서 x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기점으로 해서요. 항상 음의 기울기만 존재하는 곳, 그게 바로 감소 구간이 되는 거고, 양의 기울기만을 갖고 있는 곳, 얘가 그러면 증가 구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가운데 얘는 뭐죠? 그냥 기울기가 0인 거죠. 그냥 기울기가 그냥 0인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가 이 다음 단에 저희가 극대극소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극대극소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구간을 저희가 극값이라고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극값은 항상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의 꼭지점처럼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인 구간에서만 생기게 되니까, 그거 좀 이따 살펴보기 전에 뭐 알고 한번 다 기억은 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 구간이다라는 걸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꼭 볼록이 아니어도 극값은 있습니다. 이제 극값의 기본적 개념은 기울기가 양에서 음으로 혹은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 걸 극값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거기에 추가할 내용이 나중에 있으니까 그건 거기 가서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도록 한번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를 가지고 봤을 때 당연히 정의역은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은 x1부터 x2 계속 증가하겠죠. x값이 커지는데 거기에 함수값에 따라 이게 기울기 양이기도 하고 음이기도 한 것들을 이걸로도 정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식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요. 거기에 접선의 기울기를 선생님들 본인이 하나하나 더 보시면서 그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 거 여기서 중요한 거니까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하시고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만일에 어떤 함수가 이랬습니다.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이 다 가능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전부 다 연속이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미분 가능하니까 얘는 처음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곡선으로만 이루어지는 녀석들일 거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처음은 아닌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면 이랬어요. 함수 fx가 어떤 거 증가하면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f'x는 0이다 라고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거짓이죠. 왜 거짓이냐면 아까 제가 삼등식을 설명드린 것처럼 삼등식에서요 한가운데 있는 녀석은 뭐죠? f'0은 0입니다. 그죠? 기울기 0인 게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양수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의 문제 나올 때 기니디 문제 있잖아요. 그죠? 기흥이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할 때 이거 는 있고 없고 때문에 진짜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간이 증가하면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증가한다고 해서 꼭 f'x가 양수다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0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라고 꼭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2번이 진짜 답이죠.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면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는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증가하면이라고 말했거든요. 계속 이 구간에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는 위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아까 뭐 요렇게 이런 애는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요런 그래프는 머릿속에 지우시면 되고, 증가하는 말이 없이 어떤 그래프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할 때 요 녀석이 있어서 말이 안 돼. 그렇게 말을 하면 돼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3번에 있죠. 이번에 보세요. 어떤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준 거예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얘는 또 무조건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어? 아니, 어떤 것 때문에? 요런 것 때문에. 이런 거죠. 증가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1번, 2번에서는 그래프가 fx가 증가한다고 저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만 생각하시면 돼요. 단 거기서 증가를 함에 있어서 갑자기 소위 이제 이과적 설명으로 말하자면 변곡이거든요. 그 변곡이 존재할 때는 그 변곡에서의 미분값은 0이거든요.
그 변곡이라는 게 뭐냐 하면 3차 함수처럼 이런 겁니다. 요렇게 증가하고 또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거를 요 가운데 잘라서 생각해 보시면 요쪽에 있는 그래프는 여기 있는 그래프는 실제로 보면요. 기울기가 이렇게 점점점 양의 기울기긴 하지만 점점점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죠. 0에 가까워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증가이고요. 우측에 있는 거는 얘는 기울기가 점점 0에서부터 점점 커지는 양이 값이 점점 커지는 걸 나타내는 증가를 나타낸 거죠. 엄연히 얘는 두 개가 개형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2차 함수로 생각하면 얘는 요 구간에서의 왼쪽을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은 요렇게 생긴 거에 우측을 나타낸 거죠. 요쪽 방. 이게 증가를 나타낸 거고 반대는 감소를 나타낸 거죠. 이쪽 파란색으로 표시한 얘네들은 감소를 나타내는 개형 두 개겠죠. 이 두 녀석이 교차하면서 그 교차되는 구간 여기에서의 미분값은 거의가 0이고요. 이 구간을 이과적 수학에서 미적분 2에서 개념을 뭐라 부르냐면 변곡이라고 합니다. 변곡. 변하는 곡선, 말 그대로 변하는 거죠. 증가하는, 똑같이 기울기가 양일지라도 증가하는 형태가 변한다고 저희가 변곡점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울기에서 꼭 뭐가 필요하다고요? 1번, 2번에서는 는이 있어야 한다. 예, 여기서는 분명히 증가함수 이거는 혹은 감소함수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는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3번에서는 얘가 이렇게 f'에서 0보다는 커요. 근데 같다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있고 증가하는 것도 있는데 긴 구간 동안 증가하지 않고 같은 값을 유지하는 녀석이 존재해버린다면 이 녀석은 증가한다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정리 잘 해놓으시면 돼요. 기니디에서 많이 틀리는 겁니다. 기니디, 옳은 걸 고르세요. 라고 말할 때 구분 확실하게 지으시면 되고요. 이것만 잘 정리되어 있으면 크게 헷갈릴 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학교에서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거나 혹은 문제를 풀 때 요 그림과 같은 표를 갖다가 그리라고 상당히 말을 하고요. 설명할 때도 혹은 문제를 풀 때도 요 표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근데 실전에서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볼 때 이 표를 상당히 쉽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르게 또 생각할 때 이 표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갖다가 적용을 하고 안 하고는 선생님들의 그 아이를 가르침에 있어서 아이가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이제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좀 똘똘한 애들이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잘 못 알아듣는 두 부류에서는 이 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표는 그럼 아주 평범한 아이들한테만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 표가 일단 상위권 애들한테는 표를 굳이 주지 않아도 상당히 더 빠르게 해결하고요. 하위권 애들 같은 경우 표가 더 헷갈려요. 이 표를 만들려고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빼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할 때도요. 일단 표를 빼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를 빼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그걸 보고 표를 완성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져와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표와 같이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fx가 있었어요. 그리고 증가 감소를 확인할 겁니다. x3 마이너스 3x. 자, 이런 게 있으면 증가와 감소를 확인하고 싶으면 당연히 저희는 f'x를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기울기가 양인지 음인지를 저희가 보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f'x를 하겠죠.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나와요. 이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죠, 현재. 그럼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배우게 되는 앞부분의 증가 감소와 극대급수를 배울 때는 다 fx가 3차 혹은 2차 함수를 줍니다. 그럼 미분을 해줄 경우에 3차면 2차 함수이고 2차면 1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배웠던 그래프거든요. 자,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자, f'(x) 2차 함수입니다. 그럼 저희가 두 근을 생각해 보면 되죠. 꼭지점 모양으로 만드셔도 그래프 그려도 되지만 두 근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3x로 이렇게 묶었을 때요. x-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요 녀석의 근, 는이라고 했을 때 이 f'x가 는 0이라고 생각해 보면 근이 나오죠. x값은 0일 때와 2일 때고요. 앞에 있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이 그래프는
x축 기준에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요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여기가 근이겠죠. 0이고 여기가 2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는 f'x는 함수값이잖아요. 저희가 그린 이 그래프가 f'x가 되고요. 이 그래프에서 저희는 나중에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이 f'x라고 하는 게 0보다 큰지, 이 f'x가 0인지, 그리고 또 이 f'x가 0보다 작은지에 대한 판단은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뭐 보는 거예요? y값 보는 거잖아요. 이 x축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를 저희가 판단하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자세히 봤을 때 이 x축 위가 바로 양수겠죠. 그 구간을 생각해보면 여기가 됩니다. 이쪽이 양의 구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게 바로 음의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0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구간에서는 저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증가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0과 2 사이에서는 저희는 감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실제에서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당연히 x축 위는 증가할 거고 밑은 감소죠.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저희가 이 앞에 배웠던 거에서 요거는 이제 위냐 양 사이드 바깥이냐 사이냐에서는 부등식에서 저희가 확인해 봤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이 노란색은 뭐라고 적냐면 실제 노란색이라고 이렇게 체크할 게 아니라 여기는 플러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쪽에. 얘는 증가 구간을 설명하는 겁니다. x축 위는 증가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요 아래 초록색으로 색있는데 뭐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증가 구간하고 감소 구간 요걸로 바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가하는 걸 나타내라 0보다 작은 곳과 2보다 큰 곳, 그냥 증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0과 2 사이에서는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된 녀석을 가지고 뭐 한 거죠? 표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f'을 저희가 미분을 한 다음에 항상 뭘 찾아요? 얘처럼 0인 걸 찾습니다. f'x가 0인 걸 찾아요. 얘는 0 하게 돼서 저희는 아까 x값이 0인 거 하고 2를 찾겠죠. 그럼 그 표에다 걔를 먼저 적는 겁니다. 이렇게. 0인 거와 2를 적어주시고 그 사이는 모르니까 이렇게 점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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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 f'x라는 값에서 우리는 뭘 의미하죠? 요 값에서 0이잖아요. 당연히 0일 겁니다. 여기도 0일 거예요. 0 이것만 보면 그리고 좀 전에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풀마프를 적어 놓은 것처럼 이 0보다 작은 곳은 증가 구간이죠. 그리고 2보다 큰 것도 증가 구간 이렇게 되는 거고 요 0과 2 사이가 이렇게 감소 구간입니다. 이거를 이제 표로 그려낸 거죠. 그러니까 이차 함수를 이 프라임의 이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이렇게 적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를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할 거잖아요. 어떻게 판단해? 증가하기 때문에 이 f'x가 0보다 크다. 얘가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이 하사표가 위로 증가라는 표시를 준 거죠. 여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사표를 갖다 이렇게 증가라는 모양을 준 거고요. 여기는 감소니까 여기는 감소하는 하사표를 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녀석은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확인해야 될 녀석이지만 이 0을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뀐 구간이고 여기도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바뀐 구간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나중에는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값은 함수값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fx의 그 함수값을 실제 나타내 본 겁니다. 요 값을 처음에 준 요 정의역 값을 이번에는 어디에 fx에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계산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 표를 완성해서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게 보지 않아도 그죠? 보다시피 이렇게 함수 그래프 f'x의 이 이차 함수만 그리셔도 충분히 다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아이들한테 이 2차 함수 혹은 1차 함수를 그려놓고 얘를 판단할 수 있게끔만 잘 정리해 주신 다음에 그게 잘 되면 그거를 읽어내는 힘이 생겼으니 그에 맞춰서 표만 그리게끔 하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바로 표 가지고만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 받아들일 때 표를 완성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 때문에 자꾸 헷갈려 하고요. 주저주저 하거든요. 그래서 표를 잠깐 하지 마시고 먼저 미분한 그래프에서 X축 기준에서 증가와 감소를 확인하고 그거를 읽어내는 힘을 먼저 길러주시면 좋을 겁니다. 2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녀석인데요. 여기도 한번 보면 일단 적어놓고 갈게요. 자, fx가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f'(x) 미분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하고 나옵니다. 얘도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돼서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건데 f'x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존재하면 1에서요. 이게 마이너스라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나는 건 뭐 그래프 상에서 x 0일 때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겠죠. 뭐 그래프 좀 이상하다. 그죠? 비율은 안 맞습니다만. 아니,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중요한 건 대충 그리셔도 돼요. 이거 할 때는. 대충.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러면 x축 아래죠. 그럼 아래니까 거기가 생각하는 구간은 여기하고 여기인데요. 전부 다 뭐죠? 이 구간 전부 다 0 아래에 있죠. x축 아래에 있죠. f'x가 0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얘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전부 감소하는 녀석이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감소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여기 표를 보면요. 여기는 나오는 f'x가 0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1 하나밖에 없고 거기서 0입니다. 그리고 요 왼쪽과 여기 오른쪽에서는 전부 다 뭐죠? 감소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그래프에서. 그래서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는 감소하는 하사표를 그렸고 여기도 감소하는 하사표를 그렸습니다. 여기는 여기서의 함수값을 알고 싶어서 요 fx는 그냥 넣어본 것 뿐이고요. 여기는 위랑 다르죠. 위에는 아까 제가 플러스에서 증가하고 있다 감소했고 감소하다 증가해서 아까 제가 극값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는 단순히 감소와 감소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을 때는 극값이 아닙니다. 그냥 얘는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나중에 아까 변곡이라는 설명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렇게 혹은 뭐 이제 3차 함수 마찬가지지만 미분한 녀석이요. 요 포인트에서 중근을 갔을 때는 그 포인트가 바로 한 번 더 미분한 이계도 함수에서 0인 게 저희가 변곡인데 당연히 중근을 가지면 한 번 더 미분했을 경우에 다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사항으로 알면 여기가 바로 변곡점입니다. 변곡이 되게 하는 x값입니다. 그거 하나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저희가 또 계속 미적분을 하게 되면 이 이계도에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하게 될 거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 살짝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표를 그린 거에 대해서 너무 압박 갖지 마시고 그냥 어떤 fx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fx를 미분하셔가지고 대부분 주는 식은 3차일 겁니다. 3차이기 때문에 저희는 2차 방정식을 통해서 걔를 함수화해서 그래프 그려서 x축 위는 증가, x축 아래는 감소 이렇게 먼저 그래프로 확인하시고 그 확인된 걸 가지고 토대로 표를 완성하시는 걸로 가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쉬워지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쉽습니다. 네, 표 한다고 해서 표부터 그려 여기나 그런 설명 없이 바로 표부터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어려운데 원래 표 설명할 때는 이 식으로 갈 때 그래프 안 그려놓고 뭐 하냐면요. 그 0보다 작은 값을 넣어보라 그러면서 막 얘 양수에 하면서 막 찾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 보이거든요. 애들 뭐 시각에서는. 내가 예전에 가외할 때나 서울에 있을 때 물어보면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갖다가 안 했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애들 상당히 많아서. 네.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서 서술형의 표를 그리라고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표를 꼭 하긴 해야 되니까 표에 대한 그 두려움은 일단 없애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표 없이 하게끔 시킨 다음에 표는 차차 그걸 읽어내는 형태로 적어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이번에 이제 극대어와 극소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한번 해볼 건데 금방 저희가 본 거예요. 그래서 본 것처럼 극대어와 극소는 어디에 있냐 하나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극대어와 극소는요. 간단해요. 웅덩이와 봉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웅덩이와 봉우리. 그게 뭐냐면 자, 봉우리부터 생각해볼까요? 산 봉우리 이렇게 생겼잖아요. 애들 산 그리라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그리진 않죠. 산은 이렇게 애들 그리라 그러면 뭐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민둥산처럼 그려놓은 우리 2차 함수에 위로 볼로 그려놓은 거나 이렇게 산 모양으로 그려놓은 거나 위에 보면 이렇게 산 봉우리가 있다. 그죠? 이렇게 봉우리가 있는 녀석은 극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세요. 웅덩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렇게 홈이 이렇게 붕 파인 녀석이나 쪼빗하게 탁탁 이렇게 파인 녀석이나 이렇게
이렇게 된 녀석이 어느 포인트요? 항상 제일 꼭대기. 여기를 저희가 극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서로 이쪽에는 또 요게 있죠. 요 구간은 극소고요. 요 구간 또 위로 볼록인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위는 극대니까 극대만 놓고 일단 제가 파란색으로 해봤고요. 밑에는 극소니까 극소만 놓고 일단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만 정리하면 해주시면 돼요. 극대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그냥 위에 있는 산봉우리 느낌입니다. 거기에 개 꼭대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극소라고 하는 녀석은 제일 아래 웅덩이처럼 생겨진 녀석을 그냥 극소라고 합니다. 그럼 얘를 어떤 느낌인지 정리 한번 해보는 거죠. 얘는 뭘 의미하는 건지 보면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다가 0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증감을 나타낼 때 뭐죠? 증감을 나타낼 때 얘는 플러스의 증감을 나타내고 있는, 그죠?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을 한번 살펴보면 얘는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증감으로 나타낼 때 얘는 마이너스예요. 제가 이제 미분을 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가하고 있다가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극대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요 값이요. 요 값이 양수값에서 음수값으로 넘어가는 곳이 바로 극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도 반대거든요. 요 녀석 입장에서 얘가 보시면 일단 얘는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져서 0이 됐다가 기울기가 점점 위로 확 커지는 녀석이거든요. 그 증감을 봤을 때 왼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거고 우측은 플러스를 나타내잖아요. 여기에 극소라는 거는 이 f'x가 마이너스에서 뭘로요? 플러스로 넘어가는 걸 저희가 극소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요. 원래 미분 가능 불가능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에서 많이 빠져 있는데 제가 이제 그림상 보면 첫 번째 지금 설명드린 요 두 녀석은 뭐죠? 미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해놓은 오른쪽에 있는 산 모양을 그려놓은 요 두 녀석은요. 첨점이죠. 제가 동그라미 친 게 첨점이잖아요. 첨점이어가지고 얘는 미분 안 된다면서 미분 안 되는데 왜 극대극소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고시 문제에서 많이 애들이 혼돈하는 부분입니다. 극대극소는 솔직히 말해 미분 가능이냐 불가능이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포인트 이전에 저희가 극대라는 그 값 이전에서요 미분이 가능 불가능이 아니라 그 전, 그러니까는 제가 찾고 싶은 x는 a라는 포인트의 좌측의 좌미분값하고 우측의 우미분값을 기준해서 비교를 할 때 그 값이 같으면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값이 다르면 미분이 안 된다라는 조건밖에 안 쓰여요 여기. 대신 극대극소에서는 그 포인트에서 미분값이 같아서 미분 가능 얘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좌미분값과 우미분값으로 넘어갈 때 그 부호 요소만 보거든요. 얘는 일단 0으로 똑같긴 하지만 더 왼쪽으로 갔을 때 플러스고 더 오른쪽 가면 마이너스였거든요. 요 첫 번째 게. 근데 두 번째도 보시면 얘 증가죠. 이렇게 올라가면 증가하고 있잖아요. 기울기 양이죠. 그러면 기울기 음이죠. 이렇게 되죠. 뭐 얘도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는 걸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얘도 극대입니다. 그 다음 여기도 그 옆에 작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밑에 그림 보면 여기 쭉 감소하죠. 이쪽은 다 증가하죠.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돼요. 맞불이란 말이죠. 기울기가. 얘도 극소입니다. 얘도 극값이에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요거 이제 책에서는 지금 없는데 제가 얘를 추가를 했어요. 왜냐면 지금부터 요거를 잘 갖고 계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 문제 나올 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극대하고 극소 포인트를 잡을 때 첨이 나오잖아요. 뭐 애초에 그러면 첨이 나오면 얘는 당연히 미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녀석은 위로 좁혀지거나 혹은 아래로 좁혀질 겁니다. 그럼 그 녀석은 당연히 극대와 극소라고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 그래프에서 극대라고 하는 거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고 그 극대 포인트는 당연히 미분값이 얼마죠? 이렇게 미분값이 얼마죠? 항상 0입니다. 여기에서의 f'x는 0이에요.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서의 f'x는 0이 됩니다. 일반적 그래프, 미분이 가능한 그래프에서 극대와 극소는 그 포인트에서 항상 미분값은 0이 됩니다. 근데 첨은 당연히 미분값을 가질 수 없는 녀석이기 때문에
첨이라는 녀석은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보통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x는 a에서 극대이고 함수값을 얼마를 가졌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 전제 조건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fx에서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첨이 애초부터 생길 수 없죠. 그죠? 모든 실수에서라는 말을 미분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첨이 아닌 미분 다 가능한 애들 중에서 극대 극소는 왼쪽에 설명하고 있는 요 그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제일 애초에 전 구간에서 fx가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없이 그냥 어떤 fx에서 x는 a에서 극대를 혹은 극소를 극값을 가지면 이때 f'x는 0이다 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미분이 전 구간에 된다고 가정하지 않았으면 요런 그림도 되겠죠. 얘는 미분이 안 된다 라는 말이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녀석이잖아요. 미분이 되진 않으나 뭐 그래프상 그릴 수는 있죠. 그리고 당연히 극대 극소 같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는 미분값을 갖지 않는 요 녀석이 f' x값을 가질까요? 당연히 안 가지겠죠. 극대와 극소는 가질지언정 미분값은 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서두에 fx가 미분이 가능한 그래프에서라는 말이 있을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극대와 극소 포인트에서의 f'x는 0이다라고 나오는 거고 그 말이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 f'x가 0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주의사항 때문에 먼저 여기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개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설명하러 가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실수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랬어요.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fx는 유동입니다. 유동, 그죠? 유동점이고 뒤에는 fa는 고정점이에요. 얘는 유동점이고, 그죠? x가 뭔지 모르니까 얘는 a가 확실하죠? 그냥 고정이에요. 그런데 요 유동점은 죽었다 깨나도 요 고정점 값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와도 이 FA보다는 작거나 같다. 즉, 산봉우리 느낌처럼이겠죠. 어떤 구간을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구간을 줬는데, 이때 요 A 값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일 때, 간혹 가다가 요런 표현법을 쓰는데도 이걸 잘 못 느끼는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FA가 존재하는데 그 값이 제일 크다? 제일 꼭대기에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생각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때 이 함수 fx는 x에서 극대가 된다고 하고 이 fa를 극대값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굳이 따지면 이 문제에서도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없죠. 없기 때문에 여기는 동시하게 그렸으나 쪼핏하게 그려도 같은 성립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말은 안 줬죠. 그래서 f'이 극대인데 극대일 땐 보통 f'a가 0이다라는 게 따라오는데 여기는 그 말이 존재하지 않겠죠. 앞에 설명처럼. 왜냐하면 미분 안 되는 첨도 요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볼게요. 요렇게 해서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쪼핏하게 그려도 요 말이 그대로 성립되기 때문에 적혀있지 않은 거예요. 그 밑에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 또 마찬가지죠. 이렇게 유동점 fx가 있고 고정점 fa가 있는데 이번에 거꾸로 fm은 다 크대요. 그럼 요 녀석은 제일 아래에 있겠죠. 여기 있는 애처럼 제일 아래 그려주겠죠. 그럼 얘랑 동일한 녀석 첨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그려도 저 말이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애를 x는 a에서 저는 뭐라 그래요? 극소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극소가 된다 말하고 이거를 극소값이라고 한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극대값, 극소값. 이걸 통칭해서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극값이라고 합니다. 극소와 극대를 둘 다 하나로 통일을 해서 우리는 극값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극값을 찾는 거는 간단해요. 극값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결과적으로 위로 솟구쳐 있는 아까처럼 산봉우리를 보는 거고 밑으로 꺼져 있는 웅덩이 끝 이렇게 쪼빛한 위아래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극값이 되는 거고 이 극값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다 미분이 가능한 녀석에서는 그 극값에서는 무조건 미분값은 0이고요. 첨에서는 그 미분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분값이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극대 극소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대 극소에 대해서 주의할 사항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잘 보시면은 그래프를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헷갈리는 요소들을. 첫 번째, 극대값과 최대값, 극소값과 최소값은 서로 단형 개념이다 이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극대라고 하는 건요. 제일 위여야 돼요. 그리고 이게 증가하다가 감소해야만 저희는 뭐라 그래요? 극대라 그래요. 어쩜 웅덩이처럼 이렇게. 그리고 극소는 마찬가지죠. 감소하다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히 다르죠. 최대는 뭐죠? 감소에서 제일 높은 걸 최대라 그래요. 이렇게 볼록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3차 함수 보면 요렇게 끝없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구간을 저희가 자를 때 구간을 한번 잘라볼까요? 3차 함수 갖고 생각하기 되게 좋죠. 자, 여기까지 잘랐어요. 여기서 잘라서 여기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생각할게요. 요까지 한번 그렸다고 생각해요. 빨간색을. 그러면 극대는 여기죠. 여기입니다. 극소는 여기에요. 하지만 최대값은 어디예요? 함수의 제일 높은 게 최대잖아요. 최대값은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최소값은 여기죠. 그래서 최소와 그 값이 같을 수는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다른 겁니다. 그죠? 최대 최소는 함수에서 제일 높은 거와 제일 낮은 걸 물어보는 게 최대 최소고 극대 극소는 그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혹은 감소하다 증가하는 그 포인트, 즉 위로 볼록 혹은 아래로 볼록 형태로 표현되는 얘를 극대와 극소라고 하니까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죠. 하나의 함수에서 여러 개의 극과 극소 당연히 존재하겠죠. 여러 개, 하나일 수도 있고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반드시 큰 거는 아니다. 이렇게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함수를 그려서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값이 제일 커야 되는 건데 이 말이 좀 이거는 이제 예외적 경우를 나중에 저희가 한번 보게 될 건데 이거는 꼭 한번 체크 한번 해놓으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당연히 극대값이 제일 크겠지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큰 것은 이제 크다라는 건 무조건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체크. 나중에 이거는 제가 따로 하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이 아니거나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에서도 그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속이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되고 그 다음에 미분이 불가능해도 돼요. 이렇게 나타내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연속이 아니어도 된다. 그럼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 극소라고 되어 있는 게 있지. 여기 엄연히 따지면은 연속 아니잖아요. 그러지만 극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 좌우 포인트에서 가장 낮은 곳이거든요. 둘 다 보면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그 포인트에서 좌우 기준의 기울기만 보는 거거든요. 좌우 기준 기울기. 요 포인트의 기준으로 보세요. 요 포인트 기준에서 여기는 쭉 전부 감소예요. 요쪽 기준은 다 증가예요. 그래서 감소하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극소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이 포인트는 첨이라고 부르지도 않는 구간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포인트 앞만 뒤만 보거든요. 첨이라는 전제 조건은 뭘까요? 쟤는 연속이에요. 연속이 되어야 첨 모양이 나오는 거고 첨 모양이 아닌 이렇게 단절된 구간에서도 앞에 기울기의 증가와 감소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증가 감소만 저희가 적어놓고 보고 판단하면 간단해요. 자, 이제 첨이고 뭐고 단절된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극대극소에서는. 그런데 극대극소가 미분에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은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당연히 극대극소는 다 미분이 가능해야만 가능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극대극소는 미분의 유무와 연속의 유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포인트 바로 앞에 증가하고 있거나 감소하고 그 포인트 바로 뒤에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증가와 감소가 서로 교차할 때만 그 값이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연속의 유무와 미분의 유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왜 미분에서는 근데 이거를 굳이 애들이 헷갈려 할 수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이걸 신경 안 쓰냐면 말씀드린 듯이 모든 문제의 서두에 이런 말 주거든요. fx 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혹은 어떤 구간, 닫힌 구간 혹은 열린 구간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고 할 때 주기 때문에 얘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미분 가능하다는 말 주자마자 당연히 불연속 구간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거고 첨도 사라지겠죠.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신경을 안 썼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이 안 나오는 문제가 나올 때 당연히 신경 안 쓰던
그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퉁퉁 튀어나오겠죠. 그 말을 참 빼버리면. 거기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증가하니까 여기는 플러스죠. 여기는 내려가니까 감소고, 증가하면 플러스죠. 감소고, 예, 증가 플러스죠. 감소고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풀마 변하는 구간만 보면 되죠. 제일 꼭대기. 얘는 극대. 맞불 되는 여기 제일 아래 극소. 뿔마 바뀌는 여기 제일 위 극대. 맞불 바뀌는 제일 아래 극소. 뿔마 되는 제일 위에 극대. 그리고 맞불 되는 제일 아래 극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극대와 극소는 연속과 미분하고 하등 관련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대신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러므로 문제 서두에 이 fx가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꼭 체크를 한 다음에, 아, 그럼 얘를 신경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봐야겠죠. 뭐 일반적으로는 그 진위 문제에 많이 우리 괴롭히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킬러 문제에 간혹 가다가 얘를 쓰는 개념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이 fx가 정구간에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을 했고, 연속이란 말만 줬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첨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생각하는 요소도 꼭 한번 기억해 주고요. 이게 말 그대로 주의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설명이에요. 이제 요 녀석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으로는 말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게 요 녀석이에요. 어떤 함수 fx가 x 내에서 미분 가능하고, 자, 여기서 말 좋네요. 여기는 미분이 가능하고라는 말을 줬어요. 그리고 뒤에 s 내에서 그 값을 가지면이라고 했을 경우에만 얘가 성립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미분이 일단 그 값을 가졌어요. 그럼 위 아니면 아래로 일단은 앞 뒤에서 증가 감소 감소 증가가 교차하는 녀석일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단절되면서 그죠? 이렇게 갔다가 단절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좁빗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만약 극대라면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극대 예를 들어 본 겁니다. 보시다시피 증가했고요, 예, 감소했고요, 예, 증가했고요, 감소했고요, 증가했고요, 감소했고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저희는 어디를 함수 체크해 주면, 아, 이 함수 값에서 저희는 여기서 극대, 여기 극대, 여기 극대, 여기 극대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 녀석은 연속이 아니고요. 이 녀석은 미분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은 안 되거든요. 그럼 되는 건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선 당연히 이 F'A라는 포인트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항상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반적 문제에서 한 90% 이상은 얘가 쓰이겠죠. 그래서 그 값을 가진다 그러면 바로 생각해야 될 건, 아, 그 포인트에서 미분값은 항상 0일 거야. 이렇게 저희가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다시피 왜 여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F'A가 0이라고 해서 함수 x는 x에서 반드시 그 값을 가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얘는 또 어떤 것 때문에 그러하냐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극대냐 극소냐를 말할 때는 증가하고 감소하거나 감소하고 증가해야만 가능한데, 또얘 들어오는 것처럼 이 3차 함수는요, F'이 0이지만 3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여기 증가하고 있고 여기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증가와 증가나 감소와 감소는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증가 아니거든요. 3처럼 안 생겼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F'A가 0이라고 해서 그냥 극대 극소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보고, 그래서 역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얘는 좁빗하죠, 그죠? 좁빗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도 마찬가지죠. 얘가 그 값은 가져요. 그 값은 가지지만 F'0은 존재하지 않죠. 즉 미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는 극소예요. 요것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미분계에서 존재 관계없이 그 값을 가질 수 있다. 또 마찬가지겠죠. 연속의 유무와 관련 없이 뭘 또 그 값을 가질 수 있다. 요 두 개 예외사항으로 꼭 정리해 두세요. 진리처럼 말을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 값을 가진다면 항상 F'A는 0이어야 되잖아요. 이러는 애들인데 꼭 아니라고. 예, 이런 말, 미분이 가능하단 말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꼭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이제 그래프를 보라는 건데요. 뭐 물어봤냐면 이거예요. F'X가 0이 되는 X의 값하고 그 값을 가진 X의 값을 각각 구해봐라. 이랬어요. 그러면 파란색은 0 되는 거. 0 되는 거 어떻게 생겼어요? 다 볼록볼록 생겼죠. 0은 볼록볼록한 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볼록이죠. 여기 볼록이죠. 파란색은 제가 f 프라임 0이 되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볼록인 거. 여기도 볼록이에요. 이렇게. 요 두 녀석은 바로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녀석입니다. 근데 극값 찾아볼게요. 극값 빨간 녀석 찾아볼게요. 극값은 뭐예요? 증가가 감소하거나 감소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거부터 체크해볼까요? 자, 막 A에서 B로 가는 구간 전부 다 감소하고 있고요. B에서 C로 가는 구간은 증가하고 있고요. C에서 D로 가는 건 감소하고 있고요. D에서 E로 가는 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에서 F로 가는 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이 구간 뭐죠? 저희가 말했습니다. 이 구간은 극소다, 그죠? 얘는 극소입니다. 얘는 극소죠. 극소고요. 증가 감소니까 요것도 극값이다, 그죠? 얘는 위에 있으니까 극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또 맞불이라서 얘도 극소예요. 네, 극소고요. 그 다음에 풀마 되는 여기도 또 극대죠. 증가하는 거니까 극대 이렇게 보시면 얘는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건 몇 개?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였고요. 극값을 가지는 건 4개였습니다. 따로따로 보자면 극소 2개, 극대 2개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또 다른 문제로 잠깐 돌아갔을 때 미분 다 연속이긴 합니다. 그죠? 근데 미분 불가능점을 찾아라 말했을 때는 미분 불가능점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2개. 어디 있어요? 처음으로 생긴 녀석이 미분 불가능 구간이잖아요. 그죠? 처음으로 생긴 녀석. 어디? 여기. 또 어디? 여기. 요 두 녀석은 미분 불가능점이죠. 요 두 개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그 값은 가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극대극소의 판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울기 값이 양에서 음으로 갔어. 즉 증가하거나 감소해. 그럼 얘는 극대입니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걸 극대라고 하고요. 극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대값은 당연히 x는 a에서 여기서 다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전제 조건 줬기 때문에요. 당연히 우리가 찾고 싶은 그 포인트에서 뭐가 되고요? 0이 될 거고요. 0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극대값이 되고요. 극대값이 0이 되는 포인트를 함수값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fa가 저희가 찾는 극대값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는 거라고 저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극소라고 하고요. 극소라고 말하면 당연히 함수값인 fa가 극소값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극대는 위로 볼록한 형태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극소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되면서 제일 쉬운 건 그랬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접하는 기울기 이렇게 꺼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께서 기울기를 쭉쭉쭉쭉 꺼 보시면서 거기에 맞는 걸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 보시면 뭐 간단하게 해결되죠. 요걸 그어 보시면서 얘 감소하고 있네, 0이네, 다시 증가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얘는 맞불 이렇게 해서 극소. 여기는 뿔마 되니까 극대. 이렇게 가장 쉽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저 밑에 극값 구해보자 해서 예제 하나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f 프라임 x 해보는 거예요.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4. 3으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얘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인데요.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옆에다가 간단하게 그냥 2차함수 그리는 거예요. x축 하나 그려놓고요. 근 2개. 양인 거만 확인해서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놓고 적어요. 마이너스 1하고 1. 그리고 뭐 적어요? x 위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만 적어주시면 돼요. 풀, 마, 풀 이렇게요. 얘는 f 프라임 x이기 때문에 x축 위가 양인지 위인지 보면 되죠.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죠. fx 그래프에서는 접선을 꺼갖고 양인지 음인지 판단하지만 미분을 한 그래프에서는 그냥 바로 x축 위가 양수, 아래가 음수 바로 판단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0이 되는 구간이고 0이 되는 구간을 먼저 보셨을 때 0 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0 되는 구간이 보시다시피 풀마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극대. 마풀로 움직이고 있네. 극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극대는 x가 뭐 될 때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극소라고 하는 애는 x가 1이 될 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은 넣어주면 되는 걸 거고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3자식을 알려주면 미분하셔서 그 2차 그래프일 겁니다. 그럼 2차 그래프 그리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 하나만 짚어도록 하고 갈게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거든요. 자, 저희가 미분을 했습니다.
F'에서 어떤 식이 있으면 미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요 녀석을 갖다가 는 0값을 찾기 위해서 는 0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1이고 1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이 두 개를 그리는데 는 0이라는 식이 있다 보니까 양 사이드에다가 마이너스 3을 약분해갖고 얘만 남겨서 식을 이렇게 바꾸는 애들이 있어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바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요. 그럼 극대수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으니 양수거든. 이렇게 그려버려요. 그래서 여기에다 마이너스라고 1 해갖고 풀마프 이렇게 적어버려서 마이너스 극대 1에서 극소 이렇게 가질 거야 라고 말하는 아이들인데 이러면 틀립니다. 절대 미분을 하셨을 때요. 그 제일 앞에 있는 체육장의 개수를 그렇죠.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없앨 수는 있으나 저희가 근을 확인하고 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요 제일 앞에는 요 녀석이 필수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버리거든요. 자, 쓸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죠. 마이너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해볼게요. 맞불마거든요. 그럼 전혀 다르죠. 얘는 맞불이라 여기가 극소고 뿔마 여기서 극대를 가지는데 전혀 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F'에서 즉 저희가 미분을 했을 때 미분을 하고 그 함수 그 F'X가 0이 되는가 소위 말해서 그 값이 될지 안 될지 그 후보 녀석들을 찾은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절대 제일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를 놓치시면 안 된다. 요게 주의사항입니다. 이거 놓쳐가지고 극대극소 바뀐 애들 상당히 많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 앞에 막 개수가 나오니까 방정이 갈 때 귀찮아가지고 약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적을 때 묶기 전에 이런 거죠. 만약에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은 뭐 3은 0, 막 이런 거 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저희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이렇게 해버리고 나서 저희가 값을 구해버리다 보니 나중에 이 완성된 식 갖고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그려서 극대로 찾는다 이런 거죠. 요런 실수 못하게끔. 여기는 이거 뭐 약분할 수는 있으나 그래프 그래서 요거 꼭 챙겨야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주의점 알려드리고요. 극대국수는 앞에 말한 것처럼 기본적 사항은 당연히 미분 가능할 때만 봤을 때는 F'X가 극대든 극소든 항상 뭐예요? F'X 값은 0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아니면 아까 예외 경우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F'X에서 0이 되는 거라서 그래프를 그릴 때도 조심할 건 제일 앞에 있는 개수가 양인지 음인지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셔야 한다는 거. 그것만 잘 챙겨주시면 그게 힘든 건 없고요. 그 금방처럼 그 F'X 그래프 그려지면 그 해석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표를 그리시는 연습을 하시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나갈 테니까요. 이 녀석도 둘의 극값을 구하시오라고 말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번 구해볼게요. 자, F'X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희가 미분 단원이고 극소극대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이 2차 함수를 뭐 미분하고 하죠. 하는데 2차 함수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극대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꼭지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항상 잊지 마세요. 저희가 미분을 한다 해도 2차 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2차 함수는 양이면 아래로 볼록이 했으니까 당연히 그 꼭지점이 극소일 거고 음수일 땐 위로 볼록이라 그 꼭지점이 바로 극대일 거다라는 걸 항상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실제 풀어갈 필요는 없죠. 바로 여기서 뭐 하면 돼요? 꼭지점 찾는 거 하면 되잖아요. 2의 x-1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플러스 3 하고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 녀석은 어디에서 꼭지점이 1,3이니까 x는 1에서 아래로 볼록이죠. 뭘 가져요? 극소를 가질 거고 저희가 찾는 극소값은 f1은 얼마이고 3이고 얘가 극소값이다. 굳이 안 해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해야 되니까 당연히 요걸로도 하겠지만 2차 함수가 나올 때는 그 기본적인 모양도 항상 염두에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가보겠습니다. 미분하면요 4x-4 되죠. 그럼 얘를 4로 묶으면 x-1 됩니다. 그럼 요걸 그래프로 완전히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 극대극소 구할 때는요 x축만 그리세요. x축. x축에서 근만 보면 되거든요. x축만 이렇게 그리시고요. 앞에 있는 요 개수가 뭐세요? 양인지 음인지 양입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줄 거고 이때 요 녀석 값은 당연히 1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x축 아래는 마이너스 x 위는 플러스 이것만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뀐다. 어디에서? 1에서. 그래서
x가 1에서 극소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극소값은 f1이 될 거고 이 녀석은 원래 식에다가 갖다 끼면 될 테니 얼마가 나와? 3이 나와.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극대 극소 구할 때 그래프에서는 굳이 숫자가 말고요. x축만 쭉 그리셔서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녀석 시간만 적어놓고 다시 땡길게요. 다시 해볼까요? 여기다 보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가볼게요. 이 fx가요. 2x 3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f 프라임 x를 저희가 구하겠죠. 그러면 6x 제곱 마이너스 6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6으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돼요. 그럼 그냥 x축만 그리신다고요. 자, 그리고 근을 찍으시면 되죠. 마이너스 1하고 1을 가지고 얘가 양수인만 확인하면 돼요. 양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x축 위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니까 그러면 풀마가 되는 여기가 극대, 얘가 극대겠죠. 맞불이 되는 여기가 극소겠죠. 이렇게 바로 판단해서 극대값, 극소값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정리만 하면 되는 거고요. 표로 그리고 싶다면 표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굳이 실전에서는 만약에 서술형에서 표를 그려라 뭐 하지 않는 이상은 보다시피 미분해서요. 바로 그래프 그리서 극대, 극소 빠르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많이 그려주시면 상당히 좋겠죠. 다음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세요. 그랬는데 증가 감소는 아까처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이제 유형 하나를 다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복습적 개념인데 뭐 하죠? f'(x) 그래프를 그리셔가지고 f'(x) 해서 그 그래프를 그려서 x축 위는 플러스 증가, 아래는 마이너스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거 하시면 되니까 문제는 없고요. 2번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3차 함수, 그러니까 f''이 3차가 나오는 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x가요. 마이너스 3x 4승 플러스 12x 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왜 갑자기 잘 적다가 또 미분을 해버렸나요 여기는? 4x 3승 플러스 6이죠. 자 그럼 여기에 f'x를 적으면 얘는 내려오면 마이너스 12x 3승 그리고 플러스 12x 제곱이 되겠죠. 그럼 뭘로 묶어요? 마이너스 12x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프 그릴 때 1차, 2차, 3차 그래프 때 항상 하나의 특징적으로만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뭐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최초의 개수가 음수일 때 1차 어떻게 해요?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2차 어떻게 해요?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3차도 어떻게 해?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4차도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갑니다. 그럼 마이너스는 어떻게 해요?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그 다음에 2차도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3차도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4차도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그려내면 되거든요. 이 법칙만 알면 모든 그래프 안에 깔릴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 위에서,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 위에서 그러니까 반대겠죠. 왼쪽 아래겠죠. 왼쪽 아래로 가면 되죠. 왼쪽에 아래로 가면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오른쪽 아래에서요. 어디요? 왼쪽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 방향을 보면 돼요. 그럼 여기도 보면 근을 저희가 봤거든요. 근을 두 개, 일단 이런 거 나오면 일단 근부터 찝는 거죠. x축 위에 근을 찝으세요. 1하고 0이에요. 0을 찝으시고 1을 찝었습니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오른쪽 아래를 출발하는데 중근일 때는 2차 함수 중근 하듯이 하면 됩니다. 원래는 지나가야 되는데 중근이 되니까 거기서 팍 또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요. 근처럼 지나가고 얘는 지나가려고 왔는데 중근이라 못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근이 중근이 되는 그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랑 동일하게 x축 위는 뭐요? 플러스. x축 아래는 마이너스만 적어주시고 판단하면 됩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다 그랬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중근간의 이 포인트 뭐라 그런다고요?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녀석이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그 단원에서 이계수 할 때 집중적으로 보겠고요. 여기는 풀만 변했습니다. 아 얘가 극대네요. 그래서 요 4차 함수 뭐 하나 가져요? 극대 하나 가질 겁니다. 근데 여기는 증가 감소만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1보다 작은 구간에선 증가하고 1보다 큰 구간에서는 감소한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0 하나 살짝 껴있는 거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애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0 하나 살짝 끼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나 끼는 거는 그냥 그게 증가하는 구간으로 넣으셔도 상관은 없다라 그랬어요. 요거는 살짝 하나 끼는 거라서 그냥 1보다 작은 게 증가 구간이고 1보다 큰 건 감소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증가와 감소가 껴있는 거기는 누구한테 줘야 돼? 물어보는데 그거 아무나 뭐 보통 보면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문제에서요. 는을 보통 부등식 는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크다 작다 한번 보시면 돼요. 어느 쪽 주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럼 줘도 그만 안 줘도 되면 뭐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데 그래서 그런 걸 잘 따지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조건을 줬습니다.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진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라서요.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문제는요. 증가한다, 감소한다 조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 대부분 3차 함수를 가장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 3차 함수에서 나올 때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오니까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하니까 시험에 항상 나오고요. 예, 꼭 기억해야 될 요소니까 체크 별 한 좀 많이 한 100만 개 정도 해놓으세요. 자,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를 저희가요, f에서 3차예요. 그 3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3차 함수를 저희가 뭐예요? 미분을 했어요. dx분의 d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2차 함수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3차 함수에서 우리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말을 할 때, 미분을 하게 되면 2차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2차에서 2차를 3개 그려볼게요. 하나는 이렇게 생길 거고, 양이라는 가정하에서입니다.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증가라는 그래프라고 할 때 음수는 반대로 하면 되니까 그거는 선생님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세 개가 그려질 거예요. 세 개가 그려질 텐데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풀, 마, 풀 될 거고요. 여기는 풀 될 거고요. 여기는 풀 되겠죠. 하나 오냐 풀 되겠죠. 그럼 여기는 풀마니까 여기가 극대를 가지고요. 마풀이니까 극소를 가져요. 그리고 얘는 증가 구간, 감소 구간, 여기가 증가 구간, 감소 구간, 증가 구간을 다 가져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증가 함수라고 말할 수도 없고 감소 함수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섞여 있는 함수고요. 두 번째는 뭐죠? 풀 증가 함수예요. 그리고 얘는 하나 딱 껴 있습니다. 하나 껴 있을 때 제가 상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증가 함수입니다. 얘는 증가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대놓고 전체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가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프 뒤집었다. 만일 얘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여서 미분한 게 음수였다면 반대로 생각해도 되겠다. 그죠? 실근 두 개를 가졌다면 이 2차 함수가 실근 두 개를 가졌다면 증가 감소가 섞여 있으니까 뭐라 말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려볼까요?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가 되니까 얘는 극소고요. 극대를 가질 거며 얘는 증가와 감소 섞였으니까 증가 감소 말 못하잖아요. 근데 얘는요. 마마예요. 하나 껴있으니까 얘는 감소함수로 말할 수 있고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도 감소함수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우리가 감소함수야. 얘도 감소함수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 둘은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증가 감소. 증가한다 얘는 판별D가 0이고요. 그럼 오른쪽에는 얘는 판별D가 0보다 작아요. 얘는 판별D가 0보다 크죠. 그러면 어떤 3차 함수를 저희가 미분했을 때 이 3차 함수가 증가 혹은 감소 함수가 되려면 뭐 증가냐 감소냐 당연히 제일 앞에 있는 최고차의 개수에 따라 영향을 미치겠죠. 3차가 양수면 증가 함수인 거고 3차 때 개수가 마이너스면 감소일 겁니다. 그거는 그걸로 판단하시면 될 거고 여튼 여기서 증가 함수가 되라는 말은 뭘 의미하죠? 전체 구간에서 말하는 게 여기 일단 전체 구간도 설명합니다. 전체 구간에서 얘가 증가 함수가 되라는 말은 우리가 미분한 이 f'x의 요 2차 함수가 요 f'x가 어떤 그래프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증가라는 것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가능해. 그럼 요 말은 f'가 0보다 클 때가 의미하는 게 판별D가 0보다 작은 걸 의미하고 f'x가 0이라는 거는 판별D가 0일 때를 의미할 거거든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말하는 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작거나 같다. 그런데 여기는 요 2차 함수가 얘는 증가 함수라서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 감소 함수는 당연히 작아야겠죠. 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려낼 테니까. 그죠? 요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3차 함수를 알려주면서 전 구간에서 그러니까 2번 설명 안 하고요. 1번만 봅니다. 실수 전체 구간에서 요 녀석이 증가 혹은 감소가 되라고 말을 한다라면 뭐 떠올리면 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 걸 설명하고 있다.
그래프를 그려보셔서 판단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얘랑 같은 말이 뭘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말은 증가함수가 되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증가하도록 그랬으니까 같은 말을 다음 적어볼게요. 아까 배운 것처럼 뭐부터 적어볼까요? 같은 말, 여기 적을 데가 없어요.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어떤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가 존재할 때 이런 거죠. x1이 있고 전 구간에서입니다. 실수 전체에서요. 실수 전체에서 다음이 성립한다면 이죠. 실수 전체 구간에서 x1과 x가 있을 때 fx1이 fx2보다 이렇게 되면 얘가 증가함수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동일한데 이번에 부호 반대하면 이렇게 감소를 설명하죠. 요 녀석이 나왔다. 그러니까 얘가 전구에서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말하면 뭐 쓴다고요? 이 f 프라임 이 x라고 하는 이 2차 식에서 우리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 이거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얘가 그러면 증가함수의 특징이 뭐예요? 얘는 바로 1대1 대응을 나타내는 거죠. 증가 혹은 감소 함수라는 건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어요. 1대1 대응,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거 쓰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 1대1 대응이면 또 뭐가 가능해요? 역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이 3차 함수가 역함수를 가질 때, 역함수를 가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고, 1대1 대응이 되고, 1대1 대응이 되니까 증가 혹은 감소 함수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판별식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네,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어떤 3차 함수에 관해서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3차 함수의 미분에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올 때 요 세 가지 말은 같은 말이죠. 증가 혹은 감소 함수야. 1대1 대응이다. 역함수를 가져. 이 세 개가 보였다면 말은 다를 뿐 전부 다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미분한 이 2차 함수가 2차 함수가 판별식을 했을 경우에 0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세트입니다. 세트. 여기서는 증가와 감소만 설명하고 있지만 요 말이 다 같은 말이다. 저희가 앞에서 배운 거 개념으로 들고 가면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증가 혹은 감소 함수여야 하고 또 역함수라는 건 1대1 대응일 때만 갈 수 있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갖다 끼는 겁니다. 적어주진 않더라도 요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좀 이렇게 따볼까요?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한번 가볼 건데 실수 전체거든요. 전체에서 증가, 지금 이거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분 한번 하는 거예요. f 프라임 x 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하고 되는데 얘가 증가되라 했죠. 당연히 앞이 양수이기 때문에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짝수네요. 좋아하면 돼요. 4분의 1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정리부터 하고요. 그럼 a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얘가 항상 0보다 어때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a는 0부터 3 사이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요 사이면 이 3차 함수는 항상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증가하도록 대신에 요 3차 함수 fx가 실수 전체 구간에서 1대1 대응일 때 이 말에도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fx가 역함수를 가질 때는 실수 전체 말 빼도 상관없겠죠. 역함수를 가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 구간에서 증가 혹은 감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전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역함수란 말을 써도 동일한 풀이. 증가 감소라고 해도 동일한 풀이. 1대1 대응이라고 해도 동일한 풀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2번 볼게요. fx가 이번에는 이제 구간을 잘라줬거든요. 이 구간에서 감소하도록 이랬습니다. 2차 함수 저희가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 때문에. 2차 함수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녀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근의 분리라는 단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쓰이는 거거든요. 자,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f 프라임 x라는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2ax가 4ax 그죠? 미분하면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6 이렇게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일단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일 거예요. 어떤 특정 근을 가지겠죠. 알파와 베타의 뭐 두 근을 가질 겁니다. 이게 양수니까
뭐 근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2차 함수예요. 근데 여기는 중요한 거잖아요. 증가라는 말을 갖고 있다. 근데 얘는 감소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2차 함수예요. 그럼 감소라는 거는 아까 떠올려 보시면 그래프가 3개 있었잖아요. 요렇게 있었고 요렇게 있었고 이런 거 있었을 때 요 두 녀석은 앞쪽이 A가 최고차이에서 양수일 때는 다 증가만 표현하는 녀석이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 감소가 있다는 말은 이렇게 틀마풀에서 요 구간에 대한 설명을 저희한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거를 평상시 염두에 뒀다면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리고 여기 어떤 알파 값이 있고 베타 값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을 하기로 했거든요. 0하고 1 사이가 감소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구간이. 그러면 이 알파, 베타 사이에 누가 있으면 되는 건데요. 요 사이에 0과 1이 들어와 있으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얘네가. 그리고 아까 그 0이라고 하는 거는 그 딱 포인트에서는 뭐 증가 감소에 뭐 걸리진 않는다 그랬으니까 능이 들어가도 전혀 상관은 없다 그랬죠. 그까지 판단하시면 요거죠. 저번에 저희 2차 함수 배웠을 때 뭐 배웠습니까? 개념적으로 이거 있었잖아요, 그죠? 어떤 2차 함수가 요렇게 알파 베타가 존재할 때 이 두 개의 작은 p가 있을 때 큰 쪽에 q가 있을 때 요 사이에 r이 있을 때 이게 근에 분리해가지고 또 설명했잖아요, 그죠? 작을 때는 판별비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그 다음에 축방보다 작아야 축방이 더 커야 되고 그죠? 근데 FP는 0보다 크다. 얘도 Q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고 R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되고 함수값 같다 해서 0보다 작다. 이거 했던 그 2차 함수의 근해 분리 그게 여기에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대신 fx 식이 아니라 이 식이 뭐죠? f 프라임 x라는 식을 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 여기 요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하면 돼요? 아, f 프라임에 내가 0을 갖다 꼈단 말이죠. 그럼 뒤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끼면 0보다는 작아야 돼요. 0보다는 작을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 구간에서 감소라고 한다고 해서 꼭 다 마이너스일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제가 감소 구간이랄 때 이 0이 요 알파에 탁 걸려도 상관은 없고 요 1이 또 여기에 탁 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0과 1 사이는 감소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0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겠죠? 이 f'의 1이라는 녀석도 당연히 갖다 끼면 음수일 텐데 여기 근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렇게. 그럼 요 두 녀석을 대입하셔갖고 공통 구간에 A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2차 함수가 제일 중요시하게 들어가는 게 이겁니다. 증가와 감소를 알아볼 때, 여기 알아보게 될 때, 혹은 극대와 극소를 알아보게 될 때도 저희가 요 근의 분리에 관련해서 이걸 꼭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갑자기 극대 극소는 여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3차 함수가요. 극대와 극소를 안 갖고 싶대요. 아까 하는 거 추가입니다. 요게 이제 추가된 개념인데 극대와 극소를 갖지 않겠다. 극대와 극소를 갖겠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3차 함수에 대해서 f'x는 아까처럼 2차입니다. 얘가. 2차인데 또 정리 하나 해보면 얘가 이 경우가 있고 요 경우가 있고 요 경우가 있겠죠. 여기는 아까 풀마풀이 돼요. 얘는 풀풀이고 얘는 풀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는 극대 가지죠. 극소 가죠. 얘는 0,0이랑 없어요. 얘도 없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극대 하나와 극소 하나를 가져요. 얘는 극값이 없어요. 여기서 극값은 없습니다. 그럼 극값을 가진다. 가지려면 무조건 뭐 가져요? 2차 함수는 극대 하나, 극소 하나에서 극값 몇 개? 2개를 항상 가집니다. 그 가지기 위해서는 보다시피 서로 다른 실근 몇 개? 2개를 가질 때 가능해요. 그럼 얘는 판별시티가 0보다 클 때이고 요 두 녀석은 아까 한 것처럼 판별시티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인데 그러면 정리 한번 하면 0보다 클 때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3차식이 뭐 가질 때요? 극값 가진다랄 때, 가질 때. 요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 뭐를 f' 요 x라고 하는 요 식이 판별식일 때 0보다 크다. 이거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f'x가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건 그럼 토탈 몇 가지요? 4가지였다. 그죠? 1번 증가 혹은 감소 물어볼 때. 두 번째 1대1 대응 물어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뭐였어요? 역함수 유무 물어볼 때. 역함수가 뭐일 때 가능하다라고 물어볼 때. 그럼 마지막 네 번째겠네요. 극값을 갖지 않을 때. 요 네 가지 쓰는 거죠. 그럼 3차 함수에 관련해서 저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몇 개 있다고요?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증가 감소함수 물어보고 1대1 대응 물어보고 역함수 물어보고 극각 가지냐 안 가지냐 물어보고. 그래서 구분을 할 때 뭐만 명확하게 구분하셔도 되냐면은 저기는 판별기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뭘 쓰는지만 명확하게 하시면 되고요. 이걸 외울 게 아니라 2차 함수, 저 F'X 2차 함수인 저 셋에서 그려보시고 증가 감소 증가하니까 극값을 가지고 안 가지고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증가 감소는 다 증가 라인만 있어야 되니까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림이 대년수축에 뭐가 돼야 되면 또 1대1 대응은 당연히 증가 감소에서만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거고 역감수는 당연히 또 1대1 대응해서 따라 붙는 거니까 증가 감소만 제대로 하게 되면 1, 2, 3은 그냥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극값이 같지 안 같지는 그래프 3개 중에서 풀마와 마풀이 이렇게 동시에 보여야 되는 실근 서로 다른 실근 2개 가질 때 그 녀석일 때만 극값을 가진다는 것을 정리하시면 또 3차 함수에 관련해서 물어보게 되는 증가 감소 극값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 푸실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혹시 애매하시거나 정리 잘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많이 나가고 싶어도요.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길어져서 여기 극값까지만 일단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도 보면 실수 전체예요. 그죠? 실수 전체 구간에서 감소, 이번에는. 왜 감소일까요? 제라펜은 얘가 마이너스니까 감소였겠죠. 자, 그거 판단하면 이게 머릿속으로 이제 메타인지 되겠죠. 아, 얘가 그러면 F 프라임 X가 감소 위에 0보다 항상 전부 다 가야 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접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나 뭐 쓸 거야? 300D가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쓰면 그냥 끝난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려지면 되는 거죠.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f 프라임 x를 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하고 나옵니다. 그럼 요 녀석이 항상 어때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감소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짝수니까요. 4분의 1을 써서 a제곱 플러스 a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정리 한번 하면 a를 묶으면 a 플러스 1일 거고요.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저희가 찾는 a 값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3차고 양이거든요. 양의 그래프는 아까처럼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데 감소라는 건 예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스마풀이니까 이런 그래프, 즉 실근 두 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실근 두 개를 당연히 가질 거고 그것건 좀 미분 때린 이 f 프라임 x라는 식은 3x제곱 마이너스 k 하고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럼 이때 요 마이너스 일단 여기 어디 있어야 돼요? 알파, 베타 사이 요 안에 마이너스 1하고 0이 있어줘야 하며 그 함수값 갖다 끼게 당연히 음수고 요 구간 안에서 다 성립되는 0이 껴도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f 프라임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당연히 0보다는 작은데 같아도 상관없고 또 f 프라임에 이 0이라는 것도 갖다 끼면 0보다는 작아야 하지만 또 같아도 상관은 없어. 이 두 가지에서 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서 한 거랑 동일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요새 하도 계산 시술 많이 하니까 단순 계산은 좀 뗄게요. 요새 컨디션이 돌아올 때까지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함수의 극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그거 유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요거에 관련돼서는 요 두 문제만 한번 해볼까요? 여기 3번, 2번, 여기는 2번, 밑에 거는 3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요거 하고요. 여기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극값을 구해보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f 프라임 x 미분을 해보겠죠.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일단 묶겠습니다. 마이너스 3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래프 그림인데 큰 두 개 알았으니까 0하고 2 알았는데 얘가 마이너스예요. 위로 볼록일 거고 부호 적으시면 됩니다. 마플마 적어주시면 되니까 0에서는 극소를 갖게 되고요. 2에서는 극대를 갖게 되겠네요. 그래서 극소값이라는 거는 f에 얼마요? 0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리고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f에다가 1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4, 3, 12에다가 1을 빼니까 얘는 3하고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이렇게 두 개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fx가 x 4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이네요. 이 녀석 가지고 또 이제 밑에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는요, 4x 3승 마이너스 4x 이렇게 됩니다. 그럼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근을 적어요. 먼저 마이너스 1, 0, 1 적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수인지 판단을 해서 그래프 그릴 때 양수 일단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방향으로 가시면 되죠. 근을 지나치면 됩니다. 근을 지나기만 하면 돼요.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나준 상태에서 x축 위와 아래 부호 적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극소, 0에서 극대, 여기에 1에서 극소 같죠. 극소값 2개, 극대값 하나. 계산을 안 하고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중에 나오는데요. 좀 전에 제가 2차 함수 해가지고 설명을 할 때 보세요. 2차 함수에 3차일 때 미분을 하게 되면 2차가 되잖아요. 그죠? 저희가 dx분의 d를 했을 때 2차가 될 때 그래프 개형은 양수일 때만 설명드릴게요. 양수일 때 요렇게 돼서 풀마뿔, 극값 가지는 거는 요 하나 딱 있었습니다. 요 하나.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극값 가진다 그랬어요. 그럼 4차도 이제 가장 많이 나오겠죠. 3차 다음으로 나오는 게 4차니까 그럼 4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차를 미분했어요. dx분의 d를 했습니다. 그럼 얘가 3차가 됐겠죠. 그럼 3차가 만약 얘도 있어 양수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만일에 극값을 가지려면 보는데 3차의 그래프는 총 5개를 갖다가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셔서 보시는 연습을 항상 하세요. 일단은 3차 함수 실근 3개 가질 때가 있겠죠. 그러면 요렇게가 하나 있겠죠.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고 그럼 얘는 맞불이래요. 왜 일반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근 가지는 경우 있을 겁니다. 중근. 뭐냐면 여기서 중근 가져서 이렇게 되는 형태가 있을 거고 이쪽이 아픈 근이고 D가 중근 가는 형태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 적어보면 마풀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얘는 마마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근을 하나 가지는 거죠. 3차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볼록이 그려지고 얘는 맞불 되는 경우고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볼록이 그려지면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맞불 되는 경우. 크게 보면 이렇게 3차 함수가요. 나오는 거는 이렇게 5가지 정도만 판단하시면 돼요. 물론 음수일 때는 또 반대로 그려보시고 이거는 하나 해보세요. 이거 해보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혹시 안 되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 살펴볼게요. 뭘 볼 거냐면 이 4차에서 3차 함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미분했을 경우에. 그럼 그 값이 뭘 갖는지 보시면은 자 x는 제가 극소라고 할게요. x 가져요. 극소 가집니다. 여기도 x 맞불 극소 가져요. 근데 여기 풀마 얘가 극대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이렇게 색칠 하나 해봤습니다. 얘가 극대 가집니다. 여기는요 극소 하나 가져요. 극소. 네, 극소 하나 가지고요. 여기도 극소 하나 가져요. 맞불. 여기도 극소 하나 가집니다. 여기도 극소 하나 가져요. 이런 식으로. 그럼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3차 함수가, 그러니까 미분에서, 4차를 미분해서 나오는 이 3차 함수가 대실근을 갖게 되면 극소 둘과 극대값 하나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근 두 녀석을 가지거나 실근 하나를 가지는 그래프에서는 극대값은 가지지 않고요. 무조건 극소값 하나씩만 갖습니다. 이걸 정리하자면 이런 느낌이겠네요.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3차 함수가 극대를 갖기 위해서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왜? 극대 가질 수 있는 거는 실근 서로 다른 실근 3개 가질 때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혹은 극값이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닐 때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3개일 수밖에 없어요. 한 개 아니면 3개거든요. 그러니까 극값을 한 개 안 가지면 한 개가 아니라면 또 얘밖에 안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극값을 하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뭐만 아니면 돼요. 그러면 대실근만 가지지만 않으면 얘는 그렇다면 극값을 무조건 하나만 가질 겁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말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여기 있는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려면 이라고 그냥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미분한 3차 함수가 항상 대실근을 가져야 돼요. 서로 다른 대실근을 가졌을 경우에만 무조건 극대를 가집니다. 얘가 양수일 때 이래요.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어떨까요? 그래프가 반대겠죠. 그럼 느낌 딱 반대적 느낌이겠죠. 그려보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 뭘 가지냐면
무조건 서로 다는 실을 3개일 때 극소를 갖게 됩니다. 반대 현상이라. 그럼 양수일 때는 무조건 뭔 가져요? 극소는 무조건 가져요. 극소는 무조건 있습니다. 그럼 A가 음수일 때는요, 극대는 무조건 있습니다. 극소를 갖기 위해서 세실근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양수이기 때문에 극대를 갖기 위해서 세실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고 싶을 때는 명확한 그래프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까 X축만 그어 놓으시고 그래프 생기는 개형만 이렇게 잡아 놓으셔서 풀만지 맞불인지만 인지하시면 극대 극소 문제는 훨씬 수월해지니까요. 문제 풀 때 걔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접근하기 위해서 평상시 때 X축만 그려놓은 그래프를 그려놓으시고 이 말이구나. 거기를 자꾸 이게 접합부를 만들어서 연결고리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4차 함수가 극대를 가질 때 이런 말을 줄 때 도대체 극대를 가진단 말이 무슨 말이야? 4차는 그냥 다 극대 같지 않나? 이렇게 많이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분한 3차가 극대 같기 위해서는 미분한 3차 함수가 무조건 세실근을 가져야 돼. 이런 식으로 바로 떠오를 수 있게끔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3차 함수가 극값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 D가 무조건 양수해야 돼. 이렇게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처음이니까 익숙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되실 건데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연습을 계속 하셔서 요게 쌓이면 문제 풀기가 수월해지겠죠. 단순히 그냥 문제 푸는 방식만 익혀갖고 푸는 게 아니라 일단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면 훨씬 더 쉬워지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때 많이 나오는 거죠. 아까 이제 말을 했던 거를 가지고 실전 문제에서 이런 형태로 줍니다.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fx가 x는 0에서 극대값 4를 갖고 극대값 4를 갖고 한번 여기는 극대값 4를 갖고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3차 함수고요. 3차 함수가 여기는 뭐 다항함수 이미 3차가 나왔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연속이네 이런 말이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은 그래프식이 다항함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항함수일 때는 그냥 무조건 미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항함수 문제에서는 굳이 그런 거 신경 전혀 안 쓰셔도 되죠. 자, 1번 같은 거 볼 때 먼저 판단할 수 있죠. 뭐죠? 극대값 갖는 게 0에서 가졌고 그 다음 2에서 또 극소를 가졌다. 이 말은 바로 F'X의 두근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대입해도 되는데 정보를 다 한번 보시면 되죠. F'X는 어떻게 식을 저희가 잡을 수 있어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잡힐 텐데 요 녀석의 두 식은 알려주는 거죠. 왜 극대와 극소는 둘 다 가졌다 그죠? 3차 함수가 극대 극소 둘 다 가졌다는 건 미분한 F'X, 즉 2차 함수가 두 실근 가질 때밖에 없는데 그 실근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바로 보통 대입해서 하지도 않죠. 실근도 알려주면 바로 실수하면 되죠. 0이니까 X, 2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세우시면 되고 얘를 갖다가 풀어주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해서 값이 바로 비교가 되죠. 그럼 저희가 찾는 A 값은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고 B는 0이겠다. 이렇게 바로 나오죠. C라고 하는 녀석은 저기서 나오죠. 극대값이 X는 0일 때 극대 4를 갖는다라는 건 F0을 의미하는 건데 F0은 저기 보다시피 C란 말이죠. 얘가 4다. 그래서 C값도 바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빨리빨리 캐치하면 좀 더 쉬워지겠죠. 여기도 X는 3에서 극대 1을 갖는다. 그럼 정리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3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럼 일단 3차 함수기 때문에 실근 2를 가졌을 겁니다. 그 실근 2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F3이라고 하는 거는 극대가 2를 갖는 거고 그럼 여기 F'3이라고 하는 거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저게 넣기만 하면 됩니다. F에 3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7이고요. 플러스 9A 그리고 플러스 3B 플러스 2가 되니까 정리 한번 하면 9A 플러스 3B 마이너스 여기 보자 얼마죠? 마이너스 25. 요 녀석이 정리 끝났습니다. 요 녀석이 무슨 값을 가져요? 3이라는 이 극대값 2라는 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9A 플러스 3B는 넘어가서 27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더 여기서 이제 미분하겠죠.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고 될 텐데 여기에다가 F'3을 넣어주시면 0이 돼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27
플러스 6a 플러스 b는 0하고 되니까 또 하나씩 나오죠. 6a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은 27이다. 또 이렇게 하나 나오겠습니다. 두 녀석 연립하시면 a 값하고 b 값 나오시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정보만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정계수 나올 때는 일반적 다항식이 나오니까, 그래서 극값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의 미분 포인트는 전부 다 0일 거고요. 아마 어렵지 않게 한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프를 이렇게 줘요. 그럼 그래프 줄 때도 그냥 빠르게 힌트를 잡아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거 한번 빠르게 또 한번 볼게요. 3차 함수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f'x를 보겠죠. 그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하고 볼 텐데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얘가 f'x거든요. 그럼 요 녀석 식은 저희가 어떻게 잡아요? 여기에 f'x는 a의 두근 바로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는 제일 앞에 요 a 값이 바로 요 녀석이겠죠. 요 녀석. 네, 그래서 식이 바로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하고 돼서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풀어만 주시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되니까 우리가 찾는 a 값은 2일 거고요. b 값은 6일 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극대값이 15라는 걸 통해서, 극대는 어디죠? 여기가 마플마다는 f' 식이니까요. f3이죠. 그죠? 3에서 극대를 갖겠죠. 그래서 f에다가 3을 넣어 주셨을 때 저기 정리를 하면 3 넣으면은 27인데 3 날라 9죠. 마이너스 18. 그리고 플러스 9a 플러스 3b 플러스 c가 되는데, 일단 뭐 a, b 넣어주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이 녀석이 c보다 해서 c 값도 구할 수는 있겠죠. 단순 계산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대부분 미분의 근을 던져줬을 때는 제일 앞에 있는 저희가 개수만 이렇게 빠르게 잡아주시면, 최고차의 개수만 잡아주시면 식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미정계수 찾는 거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아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좀 독특하죠. 갑자기 단절이 생겼어요. 요거 한번 그렇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아까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되거든요. 단절이 생겼다 하더라도 얘는 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단절이 됐다는 건 요 1이라는 요 점에서 미분만 안 되는 거예요. 미분 값을 가지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대로 x위니까 프라임 x식이잖아요. x위는 플러스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플러스. 근데 여기 x 안에 가면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라서 그러면 뭐죠? 1에서 풀마가 됐어요. 그래서 1에가 바로 극대값을 가지는 거고요. 마풀된 2에서 극소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보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가 같을 때 그러면 극대값은 8이고 극소값은 1인 걸 알았을 경우 F1하고 F2의 값을 물어봤는데, 이건 왜요? 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여기다 알려줬잖아요. F1이 극대니까 F1이 8이고요. 극소는 F2잖아요. 얘가 1이고요. 그럼 8에서 1 빼니까 자연스럽게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읽어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식을 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계산하고 이게 아니고, 포인트에서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극대 극소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x축 위에 플러스 x축 아래 마이너스에서 증가냐 감소냐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얘도 오른쪽 그래프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핵심만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f'x에서 최고차의 개수 미분하면 뭐가요? 3인 예로 정의 6x 제곱으로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 식이 바로 6에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러면 요식 잡아놓은 거 가지고 나중에는 뭐 20 풀어서 적분해도 제가 돼야 되는 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적분만 미분 섞는다면, 아니면 여기 일단 미분 싹 다 적겠죠. 적은 거랑 둘이 일단 항등식도 같다라고 해서 a, b 찾으면 될 거고요. 여기서 극소값이 또 하나 던져주겠죠. 극소값은 풀마풀 봤을 때 어디요? 1 넣은 게 극소죠. 그래서 f1을 극소값으로 잡아서 또 c 구하시면 될 거고요. 앞에는 계속 동일한 형태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보시면은 훈련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잘 안 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제가 혹시 설명이 빨라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꼭 체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발행 교재에 있는 예제까지는 저희가 다 끝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단 이번에 시험이 끝나니까 좀 여유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더 나가면 또 시간이 확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해야 될 과제에 대한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발행 교재 요거 122페이지까지 요거 한번 풀어오셔서 질문하실 거 질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RPM 있잖아요. RPM. RPM도 마찬가지로 극대극소 요 라인까지. 요 다음 단원이 그거죠. 그래프 그리실 거예요. 그죠? 그래프 그리는 거 하고 최대 시속은 요 앞까지. 요 그래프 앞까지 RPM 하고 요거 발행 교재하고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반응 교재 문제는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질문하실 거나 애매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그걸 짚어드릴게요.